저는 보약 게임 활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보드마스터 박쌤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보온 도시락인데 신작 체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오늘의 주제는 랜드시입니다.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고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오늘 또 만나보신 분들은 내가 했던 게임 방법이 또 맞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랜드시가 어떤 게임인지 또 느껴보는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땅과 바다의 대결로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인, 3인, 4인 게임이 플레이 가능한데요. 조금씩 인원수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인하고 3인 뒷부분에 살짝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랜드씨가 보약 채널에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3인 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인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요. 타일을 전략적으로 잘 연결해서 땅 혹은 바다를 완성하고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그런 포인트들을 잠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플레이 포인트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영역을 많이 만들고 영역이 완성되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도 완성하고 보너스도 얻고 다다익선이 첫 번째 플레이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일거양득입니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이죠. 하나의 타일로 이제 하나의 타일을 놓고 영역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영역이 완성될 수도 있고 혹은 세 개의 영역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취한다. 세 번째는 과유불급입니다.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땅을 혹은 바다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 영역을 완성짓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영역이 커지고 바다의 영역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 완성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망타진입니다. 일망타진의 뜻을 제가 딱 찾아봤더니요. 그물을 한 번 쳐서 물고기를 모조리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요. 이 구멍에서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을 넣게 되면은 그 유일하게 하나 있는 타일이 보너스 점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공간을 잘 만들어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플레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2인, 3인, 4인 플레이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저희는 2인 플레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인 플레이 기준은 땅과 바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되어 있죠. 그리고 소개만 해드리면 3위는 땅과 바다 대결에 지도 제작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4위는 이 게임에 팀플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3인 플레이일 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인 기준으로 만나볼게요. 자, 팀을 정했다면, 자, 내가 땅을 할 건지, 바다 플레이어를 할 건지 먼저 골랐다면요. 이렇게 점수판을 가운데다가, 옆쪽에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바다 토큰, 그리고 땅 토큰을 이 0점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 토큰, 바다 토큰을 점수판 0점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시작 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작 타일이 있는데요. 반반 되어 있죠. 땅과 바다가 반반 되어 있는 시작 타일을 찾아서 가운데에 놓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 있는 보너스 점수가 큰 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한쪽 면은 화산, 한쪽 면은 소용돌이 바다가 되어 있는 이 화산 소용돌이 타일은 따로 찾아서 옆쪽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일들을 이렇게 2개의 더미로 만들어서 옆쪽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누구부터 하느냐? 보통은 뭐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어린 연령의 친구가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게임은 땅 플레이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플레이어가 타일을 이제 2개씩 가져올 건데요. 하나씩 교대로 가져옵니다. 땅 플레이어가 2개 더미 중에 타일 하나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플레이어가 또 하나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땅 플레이어가 또 하나 가져오고, 바다 플레이어가 하나를 또 가져가서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준비가 다 끝나는데요. 이때 위에 보이는 윗면, 즉 앞면만 보고 타일을 가져와야 하고요. 가지고 와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지 않도록 가져온 면이 위로 오도록 놓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차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요. 일단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첫 번째 타일 놓기, 그리고 4차례를 마칠 때 타일 보충하기. 이 2가지는 4차례에 꼭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놓은 타일이 액션 타일이라면 액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내가 타일을 놓았더니 영역이 완성됐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놓기는 옵션으로 추가 규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3인 플레이일 때 추천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1, 2, 3, 5번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례에는 2개의 타일 중에 하나의 타일을 먼저 내려놓을 건데요. 양쪽 면을 살펴보고 어떤 타일을 내려놓을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바닥에 놓여져 있는 타일 중에서 내가 내려놓는 타일이 바다는 바닥끼리 연결되도록 놓아야 하고요. 땅은 땅끼리 연결되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런 타일을 놓을 때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죠. 이렇게 땅과 바다가 만나지 않도록 연결이 되어지도록 놓는다.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타일 중에 액션 타일이 2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마크가 그려져 있다면 한 번 더 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차례 타일 하나를 내려놨는데 한 번 더 놓기 아이콘이 그려져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타일을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2번째도 이렇게 한 번 더 놓기 아이콘이 있다면 놓을 수 있는 타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가지고 있는 타일은 2개이기 때문에 2번째도 내가 한 번 더 놓기 아이콘이 있더라도 더 이상 놓을 수 있는 타일이 없기 때문에 차례를 마치게 됩니다. 타일은 2개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는 홈치기입니다. 이렇게 칼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자, 타일 하나 내놓으시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있다면 내가 내려놓고 홈치기 아이콘이 있다면 상대가 바닥에 가지고 있는 2개 타일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 바닥면에 놓여져 있는 면은 볼 수 없고요. 윗면에 보이는 면만 보고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액션이 있다는 거. 자, 액션 타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자, 이렇게 놓았더니 이거 무슨 액션일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입 모양으로 한 번 더라고 해주셨어요. 네, 한 번 더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타일 중 하나를 더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일은 무엇인가요? 네, 훔치기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놓고 상대방의 타일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차례를 이제 마칠 때에는 2개 타일을 보충해야 되지만 2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훔쳐왔으니까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는 부분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액션 타일을 사용하는 방법. 자, 이제 땅과 바다의 영역 점수 계산입니다. 땅 혹은 바다 영역이 완성되면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누가 완성하든 땅이 완성되면 땅 플레이어가 점수를 얻게 되고요. 바다가 완성되면 바다 플레이어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땅 플레이어가 타일을 내려놓고 바다 영역이 완성되면 바다 영역에게 바다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땅 영역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플레이어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타일 하나당 1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땅 영역에 대한 점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X가 아니고 십자 모양. 여기 보시면 십자 모양인데 옆으로 돌리면 X 표시가 됩니다. 이 보너스 표시만큼 점수를 또 얻을 수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는 방금 영역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땅 플레이어가 타일을 내려놓고 땅을 완성했다면 땅 플레이어가 타일 수 4점 플러스, 그리고 땅 플레이어가 방금 진행했으니까 보너스 2점도 얻어서 총 6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다 플레이어가 이 왼쪽 타일을 내려놓았다면 땅이 완성됐으니까 누가 점수를 얻나요? 타일 점수는 땅 플레이어가 4점을 얻게 되고요. 바다 플레이어는 보너스 2점만 얻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는 점수 계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지금 땅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6개 타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8개 타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땅 점수는 8점이고요. 이 안에 보너스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서 보너스 6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땅 플레이어가 완성했다면 땅 플레이어가 모두 가져가겠지만 바다 플레이어가 땅을 완성했다면 땅 플레이어 8점, 바다 플레이어 6점이 되겠죠. 자, 바다 영역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12개 타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어디가 끝부분인지 연결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다 영역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건 끝부분이 다 이렇게 닫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영역이 12점, 그리고 흰색도 바다 영역 안에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영역 안에 있는 보너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영역의 보너스는 체크하지 않고요. 완성된 영역 안에 있는 보너스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점수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큰을 이동해서 점수 체크를 하는데요. 보시면 점수판이 49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 넘게 되면 토큰을 이렇게 뒷면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점수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게임이 모두 종료되면 50점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끝날 때에는 타일이 2개가 되도록 타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액션을 사용해서 2개를 다 사용했다면 2개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내 앞에 하나가 남아 있다면 하나만 보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2개를 만약에 가져오실 때는요, 그냥 더미에 있는 거 2개를 슉슉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뒷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또 하나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동시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 가져와서 확인하고 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게임 방법입니다. 게임 종료는요, 모든 이제 타일을 다 사용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일을 연결하고 내려놓으면 종료가 되고요. 점수 계산은 마지막 마찬가지로 놓고 점수 계산까지 하면 모든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 이제 규칙들이 뒤에 들어있는데요. 기본 룰에 대해서 먼저 플레이를 잠깐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 룰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가 게임에 대해서 또 점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이렇게 점수판을 따로 옆에다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땅 플레이어 먼저 시작이시고요. 두 개의 타일 중에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앞뒷면을 다 봐야 되는데 뒷면이 상대가 보지 않게 혼자만 보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제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뒷면을 서로 다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네, 하고 싶으신 면이 있으실까요? 자, 그럼 타일 하나 보충할 건데요. 자, 보충은, 자, 원래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선택,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훔치기 타일로. 네, 훔치기, 그쵸. 자, 처음에 이제 훔치기 타일이 있는 걸 가져가셨고요. 자, 그럼 우리 바다 플레이어 타일을, 네, 보시고, 여기 밑에 거요. 훔치기 있고요. 예, 아, 그거. 뒷면 안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자, 어디다 그거를 놓아드릴까요? 4번에. 4번에. 자, 이렇게 놓아드릴까요? 이렇게 놓아드릴까요? 그렇게요. 네, 그렇게요. 이렇게요. 네. 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1번, 2번, 1번. 1번, 훔치기 아니고 1번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타일이 두 개가 되셨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고 네, 차례를 마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를 이제 뺏긴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차례를 진행하고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앞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땅 플레이어. 뒤에도 그런데 액션 타일이네요. 한 번 더가 있지만 타일이 없기 때문에 놓아도 할 수는 없겠죠. 자, 보시고 어떤 걸로 에다가, 이번에다가 놓으려면은 이렇게 네,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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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걸로 아래 가져가실까요? 거, 아래 아래 거야. 걸로 네. 가져가셨고 여기는 하나가 되셨고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왼쪽이야. 왼쪽이요. 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 플레이어 이걸로 네,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타일을 두 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영역이 완성되어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작게 만드실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완성시킬 수 있죠. 아,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네, 여기에 그래서 놓을 수 해서 있어요. 그냥, 예, 이렇게 그러면 작게 완성. 지금 예. 영역이 이렇게 완성돼서 1, 2, 3, 4, 5점이 완성이 됐고요. 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2점에서 7점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점수판에 7점을 네, 이렇게 옮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다 플레이어. 아, 네. 지금 선생님은 바다 영역을 완성을 하셔야 돼서 네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뚫려 있어서 여기도 뚫려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막을 수 있는 곳들을 영역을 조금 작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바다가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나가 막혀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남은 타일을 먹었어요. 얘는 여기 들어가져요.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막아진 막아지죠. 거예요, 그게? 네, 여기 영역 끝 부분이 생겼죠. 음, 한쪽이. 네, 그러면 이제 열려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열려져 있는 곳들을 이제 빨리빨리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야지만 영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바로 네. 완성이 되는데요. 네, 놓을게요. 네, 여기에 놓으면 바로 완성이 돼서 3점이지만 보너스는 없어요. 네. 그래서 3점을 내가 이동을 했고요. 자, 한 번 더니까 타일 한 번 더 놓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바다를 넓혀드리겠어요. 아, 5번에다가. 바다를요. 요거는 바다를 막아줄 수 있는 타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대를 도와줄 수 아니요. 있는 타일이고 뒤집어서 이렇게 넓힐 수 5번에다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넣을 수 있네요. 와. 자, 그럼 훔치기니까 하나를 또 훔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놓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요 끝부분이 생겼고 일단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열려 있고요. 요쪽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막혔지만 여기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막으셔야 되고 여기도 해결하셔야 되고 여기도 해결하셔야 되는, 아까 과유불급 망했죠. 그래서 땅이 넓어지면 완성하기가 영역이 어려워집니다. 추가가 되는 게요. 이정표 놓기, 산과 산호, 그리고 카라반과 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이제 아까 보시면 그 땅 타일에 산이 있고요. 바다 타일에 이렇게 산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2면이 차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정표 놓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정표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토큰들을 하나씩 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땅 플레이어는 땅 토큰을, 바다 플레이어는 바다 토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게임 중간에 본인이 타일을 하나 내려놓고 본인이 내려놓은 타일 위에다가 토큰을 이정표를 놓을 수 있는데요. 땅 플레이어는 땅 위에만 놓을 수 있고요. 바다 플레이어는 바다 위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점수를 얻냐? 자, 일단은 다른 주변에 토큰이 없는 곳에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영역이 완성되면 누구든지 영역을 완성시키면 완성시킨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이정표를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보너스 1점을 받습니다. 자, 지금 바다 영역인데 만약에 땅 플레이어가 뭐 다른 전략으로 여기를 놓았다 하면은 이 바다 플레이어에게 이 이정표 토큰을 돌려주고 땅 플레이어가 보너스 1점을 가져가겠죠. 대신에 이 영역 점수는 바다 플레이어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영역을 완성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정표 토큰을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이 보너스 1점을 받으니까 내가 내려놓은 곳의 영역을 완성했다면 내가 이정표 토큰을 가져가고 내가 보너스 1점을 얻게 되겠죠. 자, 요거는 완성되었을 때 가져가게 됩니다. 자, 산과 호수인데요. 산을 연결해서 산맥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지금 오른쪽 타일이 이렇게 놓여져, 지금 요 타일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산과 산이 만나서 산맥이 완성됐죠. 그러면 연결된 타일 개수만큼 점수를 얻어서 2점을 땅 플레이어가 바로 얻게 됩니다. 자, 땅은 땅 플레이어가, 그래서 산은 땅 플레이어가 얻고요. 바다 산호는 이제 바다 플레이어가 얻습니다. 우리 영역 점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자, 요 타일을 지금 바다 플레이어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산호도 연결됐고 이 옆쪽에 산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호는 바다 플레이어가 2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산에 대한 거는 땅 플레이어가 3점을 가져갑니다. 누가 내려놓았든 땅은 땅 플레이어, 바다는 바다 플레이어로 영역 점수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울 거 없으시고요. 카라반과 상선이 있습니다. 카라반과 상선은요, 게임이 진행되는 중간에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 종료 후에 또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일단 카라반과 상선 어느 것이든 상관없고요. 바닥에 놓여져 있는 카라반이나 상선과 연결되는 타일을 하나 놓았다면 즉시 2점을 얻습니다. 대신에 놓여져 있는 카라반이나 상선의 개수 상관없이 놓여져 있는 타일과 이렇게 바로 옆에 이 카라반이 있죠. 그래서 옆에 놓았다면 2점을 얻어요. 지금 아래 사진도 보시면은 위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타일을 놓았습니다. 주변에 여기 상선도 2개가 있지만 점수는 2점만 얻게 됩니다. 자, 그럼 게임이 끝났을 때는요. 자, 한북 그리기로
길게 연결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구역마다. 그래서 종류 상관없이 카라반과 상선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곳을 교역료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의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교역료의 상선과 카라반의 개수를 이제 셉니다. 그래서 카라반이 더 많으면 땅 플레이어가 카라반과 상선 아이콘 하나당 1점씩 모두 가져가고요. 상선이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다면 바다 플레이어가 아이콘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수가 똑같다 그러면 아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역마다를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교육료가 여기도 있고 저쪽 면에도 있다. 그러면 이쪽 계산하시고 위쪽 계산하시고 아래쪽 계산하시고 교육료마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맥은 추가 점수가 네네, 없어요? 여기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네, 여기 2점이죠. 그래서 2점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1, 2, 3, 4점을 일단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항상 다른 건 없으니까 이 점수는 없고요. 자, 드디어 바다가 갑니다. 4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영역이 또 완성이 되었고요. 따라서 1, 2, 3, 4점을 얻었고 1점, 2점 해서 6점. 자, 지금 내려놓으신 거엔 이건 없기 때문에 1, 2, 3, 4, 5, 6점. 자, 지금 내려놓은 타일에 상선이 있죠. 네. 그래서 개수 옆에 상관없이 옆에 상선이 이렇게 요거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2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연결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카라반이죠. 그래서 카라반이 이제 요거 1점을 얻게 되고요. 주변에 연결된 게 없죠. 카라반이 1점을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점수 계산했고요.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카라반이 있는데 주변에 요것만 있죠. 그래서 카라반이 또 1점을 얻게 되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상선밖에 없네요. 그러면 상선이 3점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일 놓고 그 다음에 영역 점수 계산하고 보너스 계산하고 하는 거가 기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하실 때는 먼저 기본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카라반과 상선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산과 산호를 먼저 사용을 점수를 하시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산과 산호를 먼저 추가해서 하시고 그 다음 라운드에 카라반과 상선을 넣어서 이제 하시고 이정표는 좀 이제 마지막에 넣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3인 플레이 때는요. 이렇게 초록색의 지도 제작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 계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땅 영역하고 바다 영역밖에 없는데 지도 제작자는 어떤 점수를 얻지? 라고 의문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혹시 3인 플레이 할 때는 저는 조금 이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들에게 먼저, 자, 땅, 바다가 있고 이제 이미 게임을 좀 해봤잖아요. 지도 제작자는 어떤 점수를 얻어갈 수 있을까를 아이들과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제작자는 과연 어떤 점수를 얻느냐 볼게요. 산과 산호 점수가 산은 땅 플레이어가 산호는 바다 플레이어가 가져갔었잖아요. 그런데 3인 플레이어에서는 이 지도 제작자가 산과 산호 점수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땅 플레이어가 연결했어도 지도 제작자가, 바다 플레이어가 산호를 연결했어도 지도 제작자가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카라반과 상선 연결의 점수는 동일합니다. 땅 플레이어가 카라반을 연결했을 때도 본인이 2점을 가져가고요. 지도 제작자가 카라반이나 상선이 있는 타일을 다른 상선과 카라반과 연결해서 놓았을 때도 동일하게 2점 가져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종료하고 나서의 점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지도 제작자는요, 교역로에
카라반과 상선의 점수가 동일하면 땅과 바다 플레이어는 가져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도 제작자가 상선과 카라반이 개수가 똑같으면 그 모든 아이콘의 점수를 지도 제작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자는 될 수 있으면 교육로가 상선과 카라반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그쪽을 계속 유도해서 놓아야겠죠. 영역을 완성하는 점수보다 나는 산과 산호랑 이 카라반과 상선의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고학년들에게 좀 적용시켜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신에 오랫동안 보드게임 수업을 한 친구라면 저학년도 괜찮지만 일단 초반에는 좀 고학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은 모든 랜드C의 게임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다 룰을 알게 되신 겁니다. 땅 영역이 완성돼야 이정표를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땅이 완성됐을 때 혹시 보너스도 있으면 지도 제작자가 보너스도 네네. 가져가고 네. 이정표 돌려준 1점도 이제 보너스 가져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일단은 놓게 되면은 그 영역을 완성시키도록 지도 제작자는 또 힘을 써야 되고요. 완성시키면서 산과 산호를 좀 점수를 얻어가면서 카라반과 이 상선의 또 요구에 대한 그래서 지도 제작자가 훨씬 더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된다고 제가 어려운 플레이했을 때는 역할이네요. 네. 네,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인 플레이할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플레이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타일을 좀 더 살펴보면서 산도 없거나 산호도 좀 없는 면을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상선이나 이런 것들도 개수가 이제 땅 플레이어는 카라반이 많도록 놓을 거고 바다 플레이어는 상선이 많도록 놓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랜드C와 함께 랜드C 웃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